안녕하세요, 나미라티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나무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풍경 수차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소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재인 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재료인 수채화 종이, 물감, 붓, 연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케치하는 방법, 구도 잡는 방법, 그리고 칼라를 내는 방법, 그리고 물을 쓰는 요령, 나무의 특징들을 묘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며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따라 그릴 수 있도록 1배속 리얼타임으로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오늘 그릴 수채화 재료서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이는 RCG입니다. RCG 러그,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종이입니다. 그리고 붓은 화홍 통붓 10호 붓을 쓸 건데요, 요 붓이 지금 제가 그리려고 하는 나무 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필붓, 이것도 화홍 제품이네요. 그리고 헤랜드라는 브랜드 붓인데요, 이게 평붓입니다. 평붓. 붓은 이 세 가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감을 뭘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물감을 미젤로 물감하고 홀베인 물감을 주로 씁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약간 기울기가 있는 그런 보드판에다가 지금 이걸 설치를 해 놓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을 눕혀서 그리거나 또 이젤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먼저 사진에 있는 나무를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수채화 스케치는요, 연필 선이 너무 진하면 그게 좀 너무 튀기 때문에 2B나 B 정도 연필이 스케치할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4B 연필로 스케치를 하면 연필 선이라든가 스케치가 너무 진해지고, 그리고 그 연필의 흑연가루가 그 수채화를 좀 지저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B나 2B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연필은요, 그 미술 연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그런 연필이에요. 사진에서 보이는 그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나무의 전체적인 크기, 그리고 내가 이 종이 위에서 어디다 둘 건지, 그거를 가벼운 러프 스케치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스케치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리고자 하는 소재의 크기, 그리고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러프 스케치로 크게 사물들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바로 묘사를 해서 그리지 말고 중요한 부분들은 크게 위치를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하고 크기가 결정이 됐으면 스케치를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나무를 그릴 때는 되게 특징적인 것이 나무 외곽에 이런 거친 자연스러운 그 형태들을 잡아주는 게 나무의 특징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필을 좀 짧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나무에 외곽들을 그려 나갑니다.
처음에 이런 큰 형태가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게 변화 있게 그려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이런 외곽 형태에 잡고 이렇게 그려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만 보고 이렇게 계속 변화들을 진했다 약했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변화들을 자꾸 이렇게 그리면 이 작은 부분들은 변화들이 되게 훌륭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너무 변화가 없죠. 큰 굴곡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의 외곽을 그릴 때는 항상 큰 라인 모양들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들을 이렇게 잡아줘야 나무의 자연스러운 큰 형태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작게 변화들을 그리면서 항상 이 큰 나무의 형태를 같이 봐주세요. 제가 사진에 있는 나무하고 뭐 100% 똑같이 그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약간 단순화시키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나무의 형태를 기본으로 해야 나중에 그리면 그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실물의 나무를 보지 않고 자꾸 그냥 외워서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나무가 너무 인위적이고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 보는 대상의 형태들을 그래도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많이 연습을 하시고 자연스러운 형태들을 자꾸 그려 보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상을 보지 않고 그냥 그리더라도 그 자연스러운 형태들이 결국 이 손이 기억하게 되거든요. 나뭇잎 덩어리들을 이렇게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그립니다. 이제 나무를 그릴 때 주의사항은 사진에서도 알지만 나무가 그렇게 두껍지 않죠. 나무를 너무 두껍게 그리면 좀 나무가 좀 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너무 두껍게 그리지 말고, 그리고 나무를 그릴 때는 한 가지 좀 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나무가 이 아래는 두껍고 위는 이렇게 얇아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위는 얇고 아래는 두껍게 자꾸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렇게 생긴 나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가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나무를 자꾸 그리지 마시고요. 나무의 가지 그릴 때 요령은,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선이 두 개가 가겠죠. 그쵸? 이런 데 갈 때는 두께를 너무 변화를 주지 마시고 일정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선은 형태예요. 자, 첫 번째 선은 나무 가지가, 나무나 나무 둥지나 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쵸? 이렇게 뭐 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선은 간격을 맞추면 됩니다. 이 두께를 맞춰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두께를 맞춰서 너무 좁아지지 않게 일정하게 이렇게. 자, 여기는 좀 나무 줄기를 한번 그려 볼 텐데요.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중간에 뚱뚱해지거나 너무 날씬해지지 않게 일정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정하게 간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 나무의 옹이들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러니까 나무 가지 그릴 때 그 요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나무를 그릴 때 뭐
건물이라든가 바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풍경화에서는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화면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항상 빛 방향을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 왼쪽에서 좀 이렇게 오죠. 왼쪽에서 빛이 좀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그림은 그 2차원적인 평면에 그리지만 이 나무가 지금 덩어리잖아요. 그쵸? 이 덩어리예요. 덩어리기 때문에 빛이 왼쪽에서 오면 자연스럽게 제일 어두운 부분, 중간톤 부분, 밝은 부분 이렇게 큰 어두움이 형성이 되는데 이 큰 어두운 명암을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나무가 너무 멋있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보다 저는 좀 단순화 시켜서 그릴 건데요.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어두운 면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연필로 그 어두운 부분을 색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할 때 이렇게 굳이 연필로 다 이렇게 명암을 안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편하신 대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기본기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케치를 하면서 이 연필의 색감까지 넣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요. 스케치할 때 꼼꼼하게 명암을 좀 넣으면 스케치를 하면서 여러분 데생 실력도 많이 좋아지고요. 이 데생 실력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형태력하고 명암을 넣는 실력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꼼꼼히 하시면서 형태 그리고 명암 이거를 많이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 톤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지금 연필로 그린 거하고 그 나중에 칠해 보시면 알지만 100%뭐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가 위치를 잡아 놓고 그려야 나중에 크게 잘못 칠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스케치는 그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수차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셔야 여러분 그림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스케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필로 못 그리는 거는요 절대 붓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연필은 쓰기도 편하고 지워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런 연필로 그리지 못하는데 이 부드럽고 고칠 수 없는 붓으로 그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연필 데생을 물론 따로 공부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스케치를 좀 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나무 잎 덩어리들이 마치 그 솜사탕처럼 막대 사탕처럼 돼 있겠죠. 이게 나무면 이렇게 사방으로 나무 잎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풍경화에서는 보통 빛이 위에서 많이 옵니다.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나무잎 덩어리 때문에 여기 요 부분들이 항상 그림자가 져요. 이 덩어리 바로 밑 부분들은 그림자가 이렇게 집니다.
나뭇잎 속에 있는 가지들은 아무래도 그늘이 그림자가 많이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가지를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무 스케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셔도 돼요. 다 그리고 나서 보조선들이나 불필요한 선들은 지우개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뭇잎 부분에 들어갈 컬러는 셉그린 그리고 세피아입니다. 컬러는 셉그린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후커스 그린, 올리브 그린 그런 컬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되고요. 세피아 색깔이 없는 경우에는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든가 블랙 검정 물감을 좀 써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물감을 이용해서 세 가지 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그린에다가 물을 좀 많이 타시고요. 그 다음에 셋그린에다가 물을 조금만 타시고요. 그 다음 제일 어두운 부분은 셋그린하고 세피하고 섞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명암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물감 셋그린으로 칠했지만 물을 많이 탔고 물을 조금 탔고 거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색깔이 컬러가 다르죠. 물감을 이것저것 섞어서만 색깔을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물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컬러가 다른 컬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잘 조절을 해주시면 컬러도 굉장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이 나무를 색칠하기 전에 워밍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계란을 하나 그려주세요. 계란. 계란 같은 타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나무랑 같이 이쪽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밝은 톤, 여기가 중간 톤, 여기 어두운 톤. 여러분들 조금 큰 붓으로 전체적으로 물을 칠해 줍니다. 이 부분에 종이가 물에 좀 젖어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이가 조금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이 종이에 물이 마르기 전에 요 밝은 부분을 여기다 칠하세요. 칠을 할 때 그냥 칠해도 되고 이렇게 약간 변화 있게 칠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이 부분들이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중간 톤, 이 화면에 이 부분이 아직 좀 젖어 있어야 돼요. 만일에 이 화면에 이 부분이 말랐다면 물을 여기 다시 조금 칠한 다음에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을 칠해서 하면 이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서로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진한 부분 세피아를 섞어서 물농도도 조금 더 진하게 자, 이렇게 칠해 봤는데요.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감들을 서로 칠해서 자연스럽게 화면에서 서로 번지면서 연결해 주는 이런 방법이 우리가 보통 습식 기법이라고 하죠. 웨딘 웻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칠했던 이 방법으로 여기 나무를 초벌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칠을 해 주시고요. 물을 한번 이렇게 발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이 종이가 약간 젖어 있게끔 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 종이가 충분히 물을 빨아들이게끔 시간을 주시면서 천천히 발라도록 하세요. 이 화면에 물이 너무 많으면 너무 심하게 번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좀 이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물이 칠해진 상태에서 색그린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하네요. 더 밝게. 전체적으로 칠해 주세요. 여기 종이에 물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칠할 때의 이 색깔보다도 마르면 좀 생각보다 많이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참고를 하셔서 너무 밝게 그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톤. 나무에서 중간톤 부분은 너무 많이 그리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그 가장 어두운 부분 주변에 약간씩 있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이 어두운 부분 칠할 때도 여러분들이 새그린하고 세피아를 섞을 때 세피아를 더 많이 섞느냐 새그린을 더 많이 섞느냐에 따라서 컬러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물을 얼만큼 섞느냐에 따라서도 컬러가 좀 다르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두운 중간톤 정도 조절하셔서 이 나무에서 어둡다고 스케치해 준 부분에다가 채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더 진하게 해주고 싶으면 더 진하게 위에다가 물감을 얹혀주면 돼요. 우리 집 강아지가 제가 그림만 그리니까 좀 심통이 났네요. 자, 이렇게 초벌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나무의 느낌으로 완성을 해도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분위기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요 나무를 그릴게요. 요 나무 부분은 좀 작으니까 나무 부분은 번트 시엔나 이렇게 나무를 그리듯이 여기서도 밝게
묘사를 해주고 좀 더 어둡게 해주면 어느 부분이 좋냐면 요 어둠이 있는 부분 있죠. 요 어둠이 어둠과 중간톤 부분 경계에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변화 있게 터치를 좀 넣어주면서 변화를 좀 잡아주고 색감도 약간 좀 더 진하게 잡아주는 게 그림 그릴 때 훨씬 더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 그 어두움의 외곽 부분들을 터치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들은 좀 약하게 해가지고 요 그림 부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좀 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나무를 그리실 때는 이 어두운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만지지 않게, 그리고
적당하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무를 계속 많이 그려주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톤 부분들을 덧칠을 좀 해주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의 가장자리 부분들 자연스럽게 조금씩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나무의 변화들을 충분히 많이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무 어두운 부분은 나무의 어두운 부분들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그림자가 되는 부분 나무를 이렇게 넣어주듯이 이 부분도 어두운 부분들을 나뭇가지를 어둡게 넣고 나무의 어두운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나뭇잎 속에 나무 가지들이 약간씩 보이겠죠? 이렇게 나무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나무는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약간만 더 주변을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나무는 잔디밭에 서 있습니다. 이 나무 뒤에 울타리가 있고요. 이쪽에서 빛이 오니까 그림자도 그리면 좋겠죠? 그리고 울타리 뒤에 나무 수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나무 완성한 거에 조금 주변에 그려서 풍경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무를 직접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그린 다른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다른 자료들도 찾아서 또 많이 열심히 나무를 그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연습 많이 하고 많이 그리셔서 조금 나무에 자신감이 생기시면 풍경화 그리는 실력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껏 답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초야를 그리시면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